새벽 5시 김미영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20평 남짓한 원룸에서 일어난 그녀는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한가득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산자락이 보이는 이곳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작은 시골 마을 청천리였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미영은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오자 청천식당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3개월 전 그녀가 온 정성을 다해 꾸민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제 정리해둔 테이블과 의자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김치찌개 육수를 우려내며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전 8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아, 그냥 라면 하나 주세요. 중년 남성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금세 끓여낸 라면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라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라면을 반도 먹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쾅!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5명의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각자 화려한 염색 머리에 문신을 새긴 채 시끄럽게 웃으며 들어선 그들의 모습에 라면을 먹던 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사장, 우리 자리 준비 안 했냐? 선두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에 용 문신이 새겨진 그는 이 일대를 주름잡는 조폭 두목 박성칠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미영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부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여기 앉을 거야. 성칠의 부하 중 하나가 라면을 먹던 손님 앞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라면을 먹던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미영이 만류했지만 그 손님은 이미 돈을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급히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라면 한 그릇 값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첫 손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크크크, 역시 우리가 오면 다른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네. 성칠과 그의 부하들이 크게 웃어댔습니다.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오늘은 뭐가 좋지? 야들아, 뭐 먹고 싶냐? 형님, 저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요. 나는 제육볶음. 저는 된장찌개 주세요. 그들이 시끄럽게 주문을 하는 동안 또 다른 손님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미영아. 점심 먹으러 왔는데. 할머니는 식당 안의 분위기를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성칠이 할머니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오셨네. 같이 먹으시죠. 아, 아니야. 나는 그냥 갈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뒤돌아 나가버렸습니다. 또 다른 손님을 잃은 것입니다. 미영은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가 그들이 주문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김치를 썰면서 그녀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했지만 금세 평상시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그들은 더욱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야, 사장, 이 김치찌개 맛이 왜 이래? 싱겁지 않냐? 죄송합니다. 간을 더 맞춰드릴게요. 아니야, 그냥 먹을게. 대신 다음엔 더 맛있게 해야 해. 성칠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일어나면서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려 했습니다. 저기, 계산하고 가셔야 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계산이지. 성칠이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실제 음식값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그런데 음식값이 뭐? 우리가 이 동네 지켜주고 있는데 이 정도 할인도 못 해주냐? 성칠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식당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은 그들이 남긴 돈을 주워 세어 보았습니다. 재료비도 나오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데. 미영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평범한 식당 주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청천 식당에는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칠 일당이 오간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미영은 쓸쓸히 하루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에 돌아온 미영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군복과 반짝이는 훈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녀는 훈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식당 주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잠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칠 일당이 청천 식당을 터전으로 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걸러 나타나던 그들이 이제는 매일같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집처럼 행동하는 그들 때문에 미영의 하루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아침 8시, 평소라면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동네 이야기꽃을 피우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평화로운 풍경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성칠의 부하들이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미영은 묵묵히 그들이 주문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매번 같은 메뉴들이었지만 그들은 항상 트집을 잡았습니다. 너무 맵다고, 너무 싱겁다고, 반찬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음식값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테이블에 던져놓고는 당당하게 나가곤 했습니다. 미영이 정중하게 부족한 금액을 말해도 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 평화 지켜주는데 이 정도 서비스는 당연한 거 아니야? 성칠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나타난 이후로 동네는 더욱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그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식당에 들어와서는 아무 음식이나 주문한 뒤 한두 숟가락 먹다가 맛없다며 새로운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미영이 다시 음식을 가져다 주면 또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끼 식사 시간에 서너 가지 음식이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재료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수입은 없었습니다. 미영의 통장 잔고는 날마다 줄어들었습니다. 밤늦게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칠의 부하 중 하나인 김철수가 식당 주방에 멋대로 들어와서는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우리 형님이 맥주 마시고 싶다는데 맥주는 없나요? 미영이 맥주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장고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미영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음료수들을 발견하고는 멋대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고마워요, 사장님.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음료수를 들고 나가는 철수의 뒤를 바라보며 미영은
손톱이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부터는 그들이 식당을 완전히 자신들의 아지트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멋대로 들어와서는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일삼았습니다. 미영이 문을 잠그고 집에 가려고 해도 그들은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밤에 회의할 장소가 필요하거든. 사장님도 이해하시죠? 성칠의 말은 요구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미영은 마지못해 여분의 열쇠를 건네주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와보면 테이블과 의자는 엉망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술병과 담배꽁초가 굴러다녔습니다. 청소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미영은 걸레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5째 주에 벌어진 일은 그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멀리 사는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칠 일당이 나타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우리 중요한 손님 오시거든요. 특별히 잘 부탁드릴게요. 성칠이 말한 중요한 손님은 다른 동네에서 온 조폭 간부였습니다. 그들은 식당을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테이블을 모두 붙여서 대형상을 만들고 온갖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미영은 혼자서 10명분이 넘는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 6시면 문을 닫았을 텐데 그날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그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계산을 할 때가 문제였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음식값이 나왔는데 성칠은 3만 원짜리 지폐 한 장만 테이블에 던져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형님 접대 잘해줘서 고마워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영은 옷장에서 다시 그 가방을 꺼냈습니다. 군복과 훈장들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훈장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최정의 특전사 시절 그녀는 조용한 폭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임무를 완수하고 조용히 빠져나오는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맨손 격투는 물론이고 각종 무기 사용법에도 능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냥 평범한 식당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미영은 군복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청천식당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성칠 일당이 또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녀의 중얼거림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범한 식당 주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와 보일러를 틀고 따뜻한 차를 우려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고 동네는 하얀 담요에 덮인 듯 조용했습니다. 오전 9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성칠 일당을 피해 그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골라 식당을 찾곤 했습니다. 미영아, 오늘은 좀 일찍 왔네. 김치찌개 하나 주겠니? 네, 할머니. 금세 끓여드릴게요. 미영은 반가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상적인 손님을 만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를 받아들고 맛있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식당 문이 마치 폭탄이 터진 듯 요란하게 열리더니 성칠이 부하 4명과 함께 폭풍처럼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주먹에는 핏기가 돌았습니다. 전날 밤 다른 조직과의 패싸움에서 망신을 당한 뒤였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성칠이 미영을 보더니 악기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개판인데 내가 우리를 우습게 봤다며? 감히 우리한테 대든다며? 성칠의 목소리는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조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보내드리죠.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 내가 우리한테 명령해? 야, 할머니, 앉아. 구경하고 있어. 성칠이 할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워서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내 놈을 제대로 가르쳐 줄 날이야. 감히 우리를 무시하고. 성칠이 미영에게 다가오더니 그녀의 앞치마를 움켜잡았습니다. 무릎 꿇어. 지금 당장. 하지만 미영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싫다고 하면요? 미영의 목소리에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칠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인연이 끝까지. 성칠이 주먹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웃으며 구경할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미영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성칠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도 전에 그의 손목이 미영의 철갑 같은 손에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성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주먹이 공중에서 완전히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성칠이 주먹을 빼려고 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쇠덩어리에 손목이 박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미영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성칠의 부하들은 입을 벌렸습니다. 미영의 눈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착한 식당 아주머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서울 정도로 집중된 전사의 눈이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독수리의 눈 같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소리치지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낮고 차분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아야야야. 나 달라고. 성칠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소나기에서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형님, 부하 하나가 미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휙! 미영이 몸을 살짝 돌리자 성칠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던 부하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쿵! 두 사람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악! 성칠이 바닥을 굴러다니며 손목을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나머지 부하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날리자 미영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배를 찔렀습니다. 으어! 두 번째 부하가 뒤에서 껴안으려 하자 미영이 뒤꿈치로 그의 발등을 짓밟고 팔꿈치로 명치를 찔렀습니다. 우엑! 세 번째 부하가 의자를 들어 내려치려는 순간 미영의 손날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채 10초도 되지 않아 성칠과 그의 부하 4명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숨 하나 가쁘지 않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고 앞치마에 주름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으, 으. 성칠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미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너 대체. 저는 김미영입니다.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5년간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했습니다. 할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별명은 조용한 폭풍이었죠. 적진 깊숙이 혼자 들어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이 제 특기였습니다. 미영이 성칠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맨손 격투, 무기술, 폭파, 침투, 저격. 못하는 게 없었죠. 성칠이 바닥을 기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와서 작은 식당을 차렸을까요? 미영의 목소리에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미영이 성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성칠은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평화를 계속 깨뜨리시더군요. 미영의 손이 성칠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성칠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할머니를 위협했을 때 제 인내심의 한계가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미영이 성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칠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미영이 식당 한쪽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손목만 돌렸는데 쪽 젓가락이 두 동각 났습니다. 이해하셨죠? 성칠과 그의 부하들이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세요. 미영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성칠 일당은 서로 부축하며 비틀거리면서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문턱에서 성칠이 한 번 더 뒤돌아보았지만 미영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네, 할머니. 하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식당 주인이고 싶어요. 미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식었네요. 새로 끓여드릴까요? 할머니는 미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 동네 전체에는 믿기 어려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청천식당의 김미영 사장이 성칠 일당을 혼자서 모두 제압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성칠이 미영에게 완전히 굴복당한 그날 오후 동네는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듯 들썩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목격한 그 믿기 어려운 장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성칠이가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빌었다더라. 미영이가 젓가락을 손목 힘만으로 뚝 부러뜨렸다는데 15년간 특수부대였다니 그럼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동네 곳곳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천식당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벌써 3명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평소에 성칠 일당을 피해 숨어 지내던 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제 일이 사실인가요?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상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김상도 씨와 함께 온 철물점 주인 최민수 씨가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칠놈들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매주 보호비라고 돈 뜯어가고 손님들 협박하고 맘에 안 들면 물건 부수고. 최민수 씨의 말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5집이나 문 닫고 도시로 떠났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동네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런데 어제 사장님이 성칠이를 혼내주신 걸 보고 용기가 났습니다. 김상도 씨가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발요.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 조용히 살고 싶었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체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뭉쳐서 그들에게 맞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청천식당에는 동네의 모든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슈퍼마켓의 김상도, 문구점의 박영자 할머니, 미용실의 이순희 씨, 철물점의 최민수 씨, 약국의 한영숙 씨, 정육점의 서태호 씨, 심지어 평소 말이 없던 세탁소 주인 정기철 씨까지 총 1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미영이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15년간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바로 민간인 보호 작전이었어요. 상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조직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미영은 칠판을 가져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칠 일당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각자 따로 놀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한영숙 씨가 질문했습니다. 먼저 정보 공유입니다. 미영이 칠판에 동네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에 나타나는지, 누구를 괴롭히는지 실시간으로 서로 알려주는 겁니다. 한 명이 당하면 모두가 즉시 알 수 있도록요. 그 다음은 연대 대응입니다. 혼자 당하지 마세요. 위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신호를 보내고 주변 상인들이 모두 달려가는 겁니다.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연대입니다. 그들이 누구 한 사람을 괴롭히면 우리 모두가 그 피해를 분담해서 메워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정기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수십 번 겪어봤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입니다. 미영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상인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청천상인보호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미영이 총책임자가 되고 각 업종별로 연락책을 정했습니다. 비상 연락망도 구축하고 주간 회의 일정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성칠의 부하 2명이 김상도 씨의 슈퍼마켓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 우리 형님이 화가 많이 누그러져서 그래. 이번 주 돈만 내면 다 용서해 준다니까? 하지만 김상도 씨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드릴 돈이 없습니다. 뭐, 야,
너 또 까불려고? 부하 중 하나가 김상도 씨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슈퍼마켓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약국의 한영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상도 씨, 무슨 일이야? 이어서 미용실의 이순희 씨도 들어왔습니다. 아, 손님들이구나. 안녕하세요. 곧이어 철물점의 최민수 씨, 정육점의 서태호 씨까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상도 형, 뭔 일 있어? 어느새 슈퍼마켓 안은 동네 상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칠의 부하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뿔뿔이 흩어져 숨었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미영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미영의 등장에 성칠의 부하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들이 당한 굴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그럼 가시죠.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하들은 서둘러 슈퍼마켓을 빠져나갔습니다. 와, 정말 된다. 김상도 씨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뭉치니까 진짜 무서워하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성칠 일당이 누군가를 괴롭히려 할 때마다 상인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그들은 매번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성칠 일당은 더 이상 동네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인들이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김상도 씨의 슈퍼마켓에 물건이 떨어지면 다른 상점에서 나누어 주었고 누군가 아프면 모두가 걱정하며 찾아갔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는 서로 손님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가 진짜 우리 것이 된 기분이야. 박영자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청천식당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상인들이 모여 하루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미영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정말 고마워. 사장님이 없었으면 우린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야. 상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미영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신 거죠. 어느 저녁 미영은 혼자 식당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네 골목길이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상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의 두려움과 침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활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동네가 됐구나. 미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김상도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회의 때 뵐게요. 미영이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동네에는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폭력과 협박 대신 상호부조와 연대가 지배하는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천식당의 김미영 사장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식당 주인이자 동네의 든든한 수호자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청천리 동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침울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대신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침 6시 미영이 청천식당의 문을 열자 이미 몇 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온 할아버지들이 따뜻한 콩나물국을 드시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금세 끓여드릴게요. 미영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범한 식당 주인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상인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멀리서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청천식당이구나. 사장님이 그 대단하신 분이세요?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신기해하며 둘러보았습니다. 미영의 이야기는 이제 인근 몇 개 동네까지 전설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식당 주인일 뿐이에요. 평범하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김상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만석이 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가득 앉아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장님, 주문 추가요. 김치찌개 2개, 제육볶음 하나 추가.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바쁘지만 행복한 비명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점심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식당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성칠이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자르고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표정도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칠이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미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성칠이 조심스럽게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저는 그냥. 성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성칠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말 못됐습니다. 사장님한테도 동네 분들한테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 지금 인근 동네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하면서 하루하루 벌어서 살고 있습니다. 성칠이 거친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의 하얀 손이 아니라 굳은 살이 박인 일꾼의 손이었습니다. 부하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들 제대로 된 일자리 찾아서 살고 있고요. 미영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날 저를 혼내주신 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성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나중에는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미영이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저는 돈이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성칠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눈물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미영의 따뜻한 말에 성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여러분도 이 동네 사람이잖아요.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응원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성칠은 김치찌개를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성칠이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미영이 그를 불렀습니다. 가끔 들르세요.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하고요. 성칠이 깊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녁 6시 상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청천식당에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성칠이가 왔다면서요? 박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김상도 씨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몇 달째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한다니까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물론이죠. 하지만 기회는 줘야죠. 상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영은 흐뭇해했습니다. 복수나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동네 사람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요즘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이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돌아가면서 설거지나 서빙이라도.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괜찮아요. 미영의 말에 상인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하루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마무리였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미영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네 골목길이 따뜻한 가로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상점들도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며 정겹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뵐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곳곳에서 인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청천식당의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매일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었던 곳이 이제는 동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미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김상도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만세, 청천식당 만세, 우리 동네 만세.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잘했구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청천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판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내 식당은, 내 동네는 이제 내가 지킨다. 그녀의 다짐이 조용한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무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는 것.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지키는 것. 청천식당의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앞으로도 계속 켜져 있을 것입니다. 동네의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는 따뜻한 불빛으로.